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 힘과 인수위 그리고 검찰까지 이미 통과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약 70년간 이어져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바뀝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됩니다. 경찰이 혐의 없다고 본 사건이나 경찰 수사에 이의가 제기된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허용됩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일반 국민과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은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대폭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추적해봤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 2020년 분양 당시 최고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색깔의 탈구역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독특했던 건 3,600세대 대규모의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역을 끼고 있고 초품화에다가 초중고를 다 끼고 있는 특이한 그런 좀 그 단지여서 이슈화가 됐었어요. 인기가 높다 보니 이른바 떴다방이 몰려들었고 분양권이 불법 전매됐습니다. 조정지역이다 보니까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한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당첨자 발표나고 이제 계약금 내는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당첨받은 물건을 찍는 거지 이제. 찔러주면 그거 주고 뭐 이제 계약해주고 뭐 은행 대출까지 해준다는 조건으로 프리미엄 뭐 한 6천, 8천 이 정도 주고 사는 거죠. 그리고 6개월 지나서 명의 변경하고. 청약 통장 거래도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첨돼서 아니면 당첨 안 된 것도 USB에다가 뭐 비밀번호 받아서 해도 하면 5천만 원 준다, 8천만 원 준다 하니까 그냥 현금 해는 맛에 파는 거죠. 급기야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세대 원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인 후 분양 당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였습니다. 경찰이 세대주를 조사했지만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검토하던 검사 눈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청약 당시 입력된 세대주 연락처였습니다. 아파트 청약할 때 그 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대주가 그 연락처를 제3자의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한테 물어봤어요. 그 경찰분이 이 번호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경우는 분명히 제3자인 브로커가 그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청약도 자신이 직접 하고 당첨 사실도 자신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착안해서 수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대주의 자녀들이 청약 직전 부모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당첨된 후 다시 직전 주소로 복귀한 점도 발견됐습니다. 검사는 결국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숨어있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불법 분양권 전매와 청약 통장 매매 150여 건, 80억 원 가까운 이익을 챙긴
브로커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이게 꼭 경찰들이 능력이 없고 우리가 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한 번 더 걸러진다. 그리고 한 번 더 그 수사를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사는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동일성 조항 때문입니다. 경찰이 혐의 없다고 결론 내린 사건이나 피해자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A라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발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검찰은 수사할 수 없고 다시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예컨대 고소인이 사기 범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뇌물을 제공했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밝혀졌을 때 이게 동일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사가 그 사건의 증거를 발견을 하고도 그거를 수사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아주 부적절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사실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사도 수사를 할 수가 없고 사법경찰관은 계속 불송치를 고집한다면 결국은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아주 불합리한 결과가 되겠죠. 더욱이 동일성은 재판 단계에서 적용됐던 용어인데 수사에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진범, 공범,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경찰 수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것도 논란입니다. 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시민단체 등이 사건을 고발한 경우 경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하면 판단의 적절성을 다툴 수단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만이 커지고 있는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협이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 실태 사례가 8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요구한 보안 수사 가운데 한 달 이내 처리 비율은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3개월 이상 걸린 경우가 40%가 넘었고 아예 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10건 중 1건이 넘었습니다. 조직을 나누고 권한을 기능을 분리해 놓으면 두 기관이 협조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될 때 어떻게 협조를 하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실천했어야 해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구 사건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승진할 때나 평가할 때 잘 하시면 되겠고 국민들은 빨리 사건 처리되고 억울한 일 없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시급해요. 검찰 수사권 대부분을 넘겨받는 경찰 분위기도 뒤숭숭합니다. 조직 위상이 높아진다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늘어날 수사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은 절차가 복잡해져 있고 절차가 복잡해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죄가 인정이 되고 죄가 인정이 안 되는 사건이 경존해 있을 때 한 사건에 실무적으로는 과연 이게 필요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일이 서류를 복사를 해서 한 분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 분은 보내야 되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 사람 경찰관들도 꽤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 검찰 수사권 축소는 별건 수사 제한과 맞물린 검찰 개혁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별건은 원래 사건 외의 모든 사건입니다. 검찰이 정치인과 기업인,
공직자를 수사할 때 당초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사건, 즉 별건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기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 축소가 수사의 비효율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이제 새로 경찰로 가게 되는 사건이 약간 특색이 있는데 이 사건들은 대체로 그 합법적인 형태로 띄지만 사실은 범죄인 경우도 되게 많고 사건이 매우 복잡하고 또 법리적으로 어려운 사건일 수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사건이 적체되어 있는 사건에서 오면은 경찰이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지금까지 그러한 사건을 많이 처리해보지 않았던 경찰이 단기간 내에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 동안 수사 역량이 검사만큼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장기간을 거쳤을 때 그러면 경찰의 수사 역량은 그만큼 올라갈 것인가도 한번 고민스러운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좀 부정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면 검사는 자기가 검사로 임명돼서 계속해서 수사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수사만 하는 사람들인데 경찰은 수사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이렇게 좀 이동하는 상태에다가 또 이제 위 고위직으로 갈수록 수사부서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많이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검사보다 이렇게 좀 트레이닝 과정이 좀 약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경찰의 수사 역량이 검사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다소 의문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다양합니다.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는 것보다 수사 독립 기관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좀 더 나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믿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크게 뭐 경찰이 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검토하는 절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부분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 사회 각계층의 뭐 관계자들이나 좀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오롯이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